오상열 대표님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개받은 오상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똑같이 2019년 한국 경제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행복하고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돈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돈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융 좀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피, 경제의 피는 돈이죠. 내 돈을 빨아먹는 그런 좀비라고 생각하는데, 좀비한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비를 퇴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융 지진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한국 시장에 금융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지진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하고 있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 올라가고, 가만히 있던 내 월급 통장이 좀 많이 비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속 시원히 알면 좋겠는데, 우리가 눈만 뜨면 모바일이나 PC나 이런 데서 대출 받으라고 많이 권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리 돈을 모으고 싶어도 참 어렵다. 오늘 강의의 주제가 손에 잡히는 우리 집 재무설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집 재무설계를 손에 잡히게 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집을 하나 드렸어요. 그래서 이 집을 잡으면 손에 잡히는 우리 집이죠. 왜 돈을 모아야 될까요? 20대부터 70대까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목표가, 경제적인 목표가 1등이 목돈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축을 하기에는 조금 소비가 좀 많이 패턴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악순환, 선순환으로 좀 쉽게 바꿀까? 아까 말씀드린 금융 좀비와 금융 지진으로부터 여러분의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걸 저는 금융 집짓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집을 한번 그 종이에다가 그려보시겠어요? 집. 자, 여러분이 그리신 걸 잘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붕부터 그리셨어요? 기둥부터 그리셨어요? 지붕부터 그립니다. 근데 실제 집을 지을 때는 어디부터 지을까요? 지붕부터 지을까요? 바닥부터 짓습니다. 그래서 평평한 땅이 있으면 땅을 파가지고 기초공사를 하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립니다. 금융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융도 보험자산, 보장자산이라는 기초공사를 하고 그 위에 저축자산을 올리고요. 그리고 나서 투자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게 금융집짓기의 순서입니다. 그럼 한번 보실까요? 제일 먼저 보장자산이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축자산은 몇 개로 나눠져 있냐면 6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저축이 6개로 나눠져 있는 건 그만큼 저축이 어렵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저축은 100만 원의 종잣돈을 만드는 겁니다. 현금으로. 이 100만 원을 만드는 것은 아주 작은 시드머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하죠? 소비를 먼저 합니다. 대출을 먼저 씁니다. 카드를 먼저 쓰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 원의 저축을 모은다는 거는 소비에서 저축으로 변하는 엄청난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나 100만 원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별도로 100만 원을 만드셔야 돼요. 별도의 통장에. 이거를 통장 쪼개기라고 해요. 통장 쪼개기. 왜 만들어야 될까요? 100만 원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2단계가 신용대출 상환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신용대출을 갖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이라 뭐냐?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거는 다 신용대출이에요. 그러면 신용대출을 먼저 갚아야 될까요? 담보대출을 갚아야 될까요? 신용대출이죠. 이유는 이자가 높으니까. 그래서 신용대출을 갚는데, 신용대출의 사람에 따라서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10개가 있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면 나는 단계별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은 집 수입의 70%를 교육비로 쓸 수도 있다.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교육자금에 들어가야 돼요? 빚을 갚아야 돼요? 빚을 갚아야 돼요. 뭐부터 갚아야 될까요? 신용대출을. 이자가 높은 거를 갚는다고 보통 알려져 있잖아요. 전 세계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자가 높은 걸로. 그래서 대출을 못 갚아요. 이유는 왜냐면 이자가 높은 걸 갚으려고 하다 보는데 금액이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되는 거예요. 이자가 한 7%, 8% 돼요. 예를 들어 좀 신용카드, 신용대출 좀 높은 걸 받았어요.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도중에 포기해버려요. 첫 번째 신용대출을 갚고 성공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자가 높은 게 아니라 뭐부터 세워요? 금액이 작은 것부터 큰 거 순서대로 갑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대출의 종류가 뭐고 지금 남아있는 잔고가 잔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순서대로 적어야 됩니다. 적은 리스트를 냉장고에 붙여놓고 매일같이 그것만 바라보고 집중력 있게 갚아야 됩니다. 여기서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치타가 딱 점을 찍으면 가젤이나 영양은 먹잇감이 되지요. 그 치타는 누굴까요? 대출업자들이죠. 대출업자들이 우리를 먹잇감으로 노려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출을 안 받기 위해서는 치타보다 좀 빨리 달려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고 신용대출은 금액이 작은 것부터 갚아나간다. 이거를 미국에서는 스노우볼 효과라고 합니다. 눈덩이 효과예요. 눈이 처음에는 작게 언덕 위로 굴러가지만 가면 갈수록 커지죠. 그래서 작은 대출 갚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금융집 집기를 보시면 저축자산에 6개의 칸이 있잖아요. 이 6개의 칸을 사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데 6개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상환에 눈을 둬야 된다는 거죠. 자, 대출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비상예비 자금입니다. 비상예비 자금은 내 수입의 3개월에서 6달치의 생활비를 예비해 놓는 겁니다. CMA 같은 걸로 항상 유동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넣어놓고 만약에 CMA 같은 데 하고 싶지 않으면 미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유리액자를 사가지고 600만 원, 1000만 원을 갖다 유리액자 집어넣고요. 깰 상황이 아니면 비상자금을 쓰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만약에 서랍이나 장롱이나 그냥 일반 서랍에 넣으면 피자나 그 치킨 사 먹을 때 그냥 쓸 수 있죠. 그래서 비상예비자금은 반드시 비상사태 때. 비상예비자금 한다면 뭐가 되겠죠? 신용카드 자르기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써도 내 주머니에 들어오죠. 카드가 그렇잖아요. 카드를 100만 원을 걸고도 내 주머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쓰는 거에 무감각해요. 근데 요즘에 핀테크가 잘 돼서 토스나 뱅셀이나 이런 그 모바일 앱들이 너무 잘 돼가지고 카카오뱅크 한번 손 한번 움직이면 300만 원 대출 되잖아요. 너무 이런 게 편리해도 우리가 그걸 갖기에는 너무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금융은 불편해야 돼요. 포트폴리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분산을 합니다. 뭐로 분산하냐면 우리 부부의 노후 자금과 우리 아이의 교육 결혼 자금으로 분산을 합니다. 기준이 뭐냐면 생활비는 수입의 50%다. 이렇게 한번 정해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저축투자는 15%, 노후 자금은 10%, 보험은 10%, 대출 원리금은 15%. 이렇게 하고 저축투자는 자녀의 교육과 결혼이 되겠죠. 부부의 노후 자금으로 수입이 10%인데 이건 제가 좀 잘 봐서 10%고 미국 재테크 교과서에 15%라고 되어 있어요. 15%. 근데 우리나라 10%도 시작은 하지만 끝까지 유지하는 연금 자산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이 퇴직연금을 가입하는데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퇴직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100명 중에 2명이에요. 98명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갑니다. 왜? 대출 갖고 생활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퇴직연금의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 재작년에 98%였으니까 아마 지금쯤이면 99% 정도 됐을 거예요. 그 개인연금은 어떠냐? 개인연금의 유지율도 매우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뭐부터 깨요? 연금부터 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후는 예고된 재앙입니다. 노후에 대해서 고민을 몇 시간 할까요? 별로 안 합니다. 노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당장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욜로니까 노후는 나에게는 없다. 일단 지금을 즐겨라. 근데 지금도 즐겨야 되지만 현명한 사람은 10년 후에도 즐겨야 되고요. 30년 후에도 즐길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욜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한 번 정도 생각해보자. 나의 노후. 그래서 부부 노후 자금의 수입이 10%, 자녀 교육 결혼 자금의 15%,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상환하는 게 맞습니다. 긴장을 놓지 말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붕으로 올라가는데요. 지붕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투자 자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빚도 없고요. 노후도 준비되어 있고요. 정말 경제 근육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행도 좀 다니셔도 되고 마스크팩도 하고. 여기서 돈 안 쓰면 안 되잖아요.
보험이라는 거는 인컴 프로텍션이에요. 수입을 보호하는 거예요. 보험을 왜 드느냐? 내 수입을 보호하기 위해서 드는 거예요. 내 돈이 많으면 보험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의 돈이 없기 때문에 돈 5만 원, 10만 원만 내서 5천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면 실손의료비 가입하는 거죠. 그게 똑똑한 거죠. 그런데 보험 판매가 현장에서 좀 약간 왜곡돼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안 좋은 시각도 있지만 사실 보험은 굉장히 좋은 내 돈을 지켜주는 굉장히 좋은 경제제도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유튜브에서 보험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으로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고요. 이 금융지식의 토대가 저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좋은 보험은 내가 사고가 났을 때 병에 들었을 때 유지되고 있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도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은 깨셔도 보장성 보험은 깨시면 안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산관리예요. 그래서 돈에다가 명령을 내리셔야 돼요. 내가 200만 원을 벌면 생활비에 100만 원만 쓰겠다. 자, 그럼 여기까지 기본적인 거 했고요. 이제 강의안을 통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와 실질 소비가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 이 그래프가 두 개가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대출해서 소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소비가 늘어서 대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대출 받아서 소비한다. 그럼 대출을 지금 멈추고 있거든요. 작년 파리 대책부터 시작해서. 그럼 대출을 옥죄면 소비가 어떻게 돼요? 줄죠. 지금 줄고 있잖아요. 금융집식이라는 재무설계 컨셉을 가지고 저작권을 만들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기초는 보험이고요. 보장자산이라고 하죠. 수익보호. 두 번째는 저축입니다. 저축은 원금보장인데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렵죠. 세 번째는 투자입니다. 실적 배당입니다. 투자를 물으러 갔을 때 ELS나 ELW나 굉장히 여러 채권 펀드를 물으러 갔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게 설명하시면 그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모르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계속 진행하면 보험, 비상금, 부채 노후, 보장자산이라는 기초공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처마, 보를 만들고 투자라는 지붕을 그 위에 쌓는 거죠. 비상예비자금 만들고 부부의 노후자금 만들고 자녀의 교육자금 하고 하다가 잘못되면 다시 내려와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흔들렸다 그럼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20살인 동생이 원인 콘서트를 듣고 지금부터 저축을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 10년 동안 형은 웃었죠. 욜로 하면서. 근데 10년이 딱 지나니까 동생은 돈이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열받아서 형도 그때부터 저축을 합니다. 20년 동안. 동생은 10년 동안 저축하고 20년 동안 돈을 저축하지 않아요. 동생은 10년 동안 저축하고 저축을 멈춥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굴려요. 거치라고 하죠. 그러면 20년 후에 누구 돈이 많을까요? 동생입니다. 금리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그래서 저축은 어떻게 해라? 빨리 해라. 아기돼지 삼형제 아시죠? 첫째, 둘째는 지푸라기 나무로 대충 얼기설기 짓고 똘똘한 셋째는 벽돌로 튼튼하게 졌습니다. 늑대가 나타나서 바람을 후하고 불었더니 막내만 남고 나머지 다 날아갔죠. 늑대가 뭘까요? 10년에 한 번씩 오는 질병, 사고, 실직 이런 거예요. 백두산 카페가 있는데 백두산 카페 들어가 보면 전국에서 사기당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거기. 그래서 온갖 사기의 유형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엉뚱한 제안을 받으셨다? 그러면 백두산에 한번 들어가서 보면 바로 나와 있어요. 이거. 그런데 사기당하는 거에는 남녀노소가 없어요. 왜? 돈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배우고 배우신 분은 부모님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앱을 만들고 있는데 워드 밸런스라는 앱인데요. 두 가지 형태로 만듭니다. 이 앱의 목적은 저축을 늘려주는 거예요. 저축이 늘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앱이 나오시면 한번 써보시고 저축이 늘게끔 만들어주면 정말 좋은 거고요. 물론 무료죠. 여러분이 공인인증서라는 좀 불편한 거 한 번만 통과하시면 여러분의 보험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연금을 다 볼 수 있어요. 연금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축을 목표로 정해놓으면 계좌와 연동돼서 저축이 늘어나는 거를 항상 대시보드로 보여줘요. 쭉 진행되는. 저축이 늘어나면 집집게 불이 켜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완성이 되면 여기 다 이렇게 빵빵빵 켜지고 여기 꽉 차고 여기 꽉 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붕에 투자하고 절세죠. 절세 세금 환급금이 얼마 되는지도 보여드려요. 그러면 어떤 걸 하면 절세가 더 되는지
이런 게 나오면 공인인증 한번 하면 이 5개가 오픈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전문가들이 여기 있고요. 이분들하고 여러분을 좋은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약간의 광고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유튜브 재테크 과외라는 채널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딸이 찍어요. 저희 딸이 이제 25살인데 잘 몰라요, 금융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금융을 가르칠까 하다가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딸이 찍는데 1편부터 보시면 되게 딸과의 케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연출해서 찍는 거 아니고요. 그냥 우리 사무실에서 칠판 하나 갖다 놓고 그냥 찍습니다. 댓글을 없앴는데 우리 딸이 좀 이 스트레스에 약해가지고 저도 약하고 댓글 안 좋게 달리면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굳이 좋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힘들 이유는 없겠다 해서 댓글을 받았는데 혹시 유튜브 구독자님 계시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블로그 채널에 이제 우원트 금융연구소인데 여기는 우리 재무상담 전문가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우리 보험 설계사분들, 은행 PB분들, 증권사 분들이 들어오셔서 좀 볼 수 있는 어떤 채널. AI 설계사가 나오는 이 시대에서 앞으로 여러분과 진정 어린 상담을 할 수 있는 거는 재무상담사이고 그 재무상담사를 또 하는 곳이 한국 FP협회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융집시기의 지붕에서 서로 이렇게 야호하고 이뤘으면 좋겠다는 바람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